안녕하세요. 이가령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이들 일기쓰기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기쓰기 지도는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특별히 무슨 기법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고요. 또 쓸 에너지가 너무 딸리고 이래서 일기쓰기 지도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일기쓰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가운데 선생님이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골라서 갖다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일기쓰기 지도를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일기는 원래가 독자가 누구일까요? 일기의 독자는 나예요, 나. 그렇죠? 독자가 상정된 일기는 일기 본연의 일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독자를 상정하고 쓰는 글은 내밀한 고백 체문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독자를 상정하고 쓸까요? 아니면 자기만 볼 거라고 생각하고 쓸까요? 당연히 독자를 상정하고 씁니다. 우리 엄마가 봐주실 거야,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지, 이렇게 독자를 상정하고 씁니다. 그래서 이미 일기 본연의 일기가 아니니까 일기라는 말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일기 지도는 인권 침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일기 지도는 관심과 사랑이다. 다만 잘못된 일기 지도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쓴 일기에 선생님이 댓글 하나만 달아봐 주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하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가 쓴 글이 그것이 잘못해서 아이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일이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일기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겪은 일 쓰기 하자, 혹은 생활글 쓰기 하자,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등에서 아이들 생활글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아이의 생활 지도를 하실 수 있을까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현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도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글동루기, 시동루기 이런 말도 만들어 쓰시니까 그런 말로써 오늘 글동루기를 일주일에 3번 해보자, 시동루기 일주일에 2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일기 지도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 8가지인데요. 잘라서 한 3번이나 4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기의 글감인데요. 일기의 글감을 찾으면, 사실 글감을 찾으면 아이들은 거의 10분, 15분이면 글을 다 써냅니다. 글감 찾기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오늘 뭐 써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답답해서 아무 일도 없기는, 자 그러면 뭐 본 일 한번 생각해 보자. 본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본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답답증이 올라와요. 본 게 없긴 왜 없어? 이렇게 말해주기가 쉬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사람의 눈은 봐도 본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없으면 봐도 기억을 전혀 못하지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둘레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일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꽃이 피는지, 어떤 새가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의 역할보다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개나리가 핀 곳이 어디 있을까, 목련은 어디에 피어 있을까, 이런 것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숙제, 자 우리 동네에 개나리 핀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보고 오너라, 보고 와서 말해 보는 게 숙제야,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기의 글감을 찾는데 우리가 자꾸 멋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글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자꾸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교육 과정하고도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과정 1학년의 쓰기 교육과정 세 번째에 보면 하루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려서 그림 일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인상 깊었던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인상 깊었던 일은 잘 없지요. 그런데 자꾸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리려고 하니까 어떤 멋있는 일을 자꾸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아이들 글쓰기 지도에서는 하루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인상 깊었던 일을 떠올려서 글감으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쪽문을 하나 열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있었던 일 가운데 시시하고 사소한 것도 글감이 됨을 안다. 이렇게 해서 작고 시시한 것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 일, 들은 일, 느낀 일도 좋은 글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 일, 들은 일, 느낀 일도. 그런데 아이들은 자꾸 한 일만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해요. 본 일을 쓰는 것도 참 좋은데 아이가 쓴 글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봄찾기. 나는 봄의 꽃을 보았다. 내가 찾은 꽃은 목련이다. 목련은 잎이 부드럽다. 목련이 지고 있어서 쓰레기통 주변에 떨어져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꽃들이다. 드디어 봄이 왔다. 봄 봄이 왔어요. 벚꽃도 봤다. 벚꽃은 멀리서 봤다. 벚꽃은 멀리 봐야 예쁘다. 많이 있어도 예쁘다. 나는 벚꽃이 좋다. 바로 옆에는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가 서 있는 모습이 무엇을 집중해서 뻣뻣이 있는 것 같다. 봄 향기를 맡으니 기분이 좋았다. 네, 늘 한 일만 쓰다가 이렇게 자기가 본 일을 가지고 글을 쓰면 아이도 즐거워하고 글감이 훨씬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감을 찾을 때는 너무나 멋있고 근사한 일 그게 아니고 작고 시시한 일까지도 글감이 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감 찾기에는 3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다? 첫 번째,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말하고 싶겠죠. 또 뭐 칭찬 받은 이야기 또는 좋은 일, 선물 받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말하고 싶겠죠.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잘못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말하고 싶지 않겠죠. 이것도 글로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억울한 이야기, 이거는 글로 써서 꼭 그 마음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감 찾기의 3대 원칙은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세 번째 억울한 이야기. 이걸 얘기하며 모든 것이 다 글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일기의 글감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면 아이들이 글감 찾기를 어려워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제로 글감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하라. 또 뭐 예를 들면 어머니를 도와드린 일에 대해서 글로 써봐라. 이렇게 주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도 주실 수 있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늘 되풀이되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글감 찾는 능력이 안 그래도 적은데 아주 자립심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떤 지정 주제를 주실 때는 아이들이 자유 주제로 글을 쓸 수 있는 것 있게 하는 것과 지정 주제를 주는 것과를 잘 조화를 시켜서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를 문장으로 쓰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일기를 쓸 때 이렇게 썼죠. 겨울이에요. 아주 날이 추워요. 하늘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나가보니까 코가 떨어져 나갈 것만큼 추워요. 그래도 우리는 날씨를 맑음 이렇게 썼어요. 또 여름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쭉 내려올 만큼 덥고요. 태양이 아주 장렬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도 맑음 이렇게 썼죠. 모든 날씨를 맑음, 흐림, 비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날씨를 문장으로 쓰면 아이들이 주변을 좀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아이가 9월 달에 썼네요. 낮에는 햇빛이 좀 비치지만 저녁에는 바람이 솔솔 부는 날이었다. 오늘은 조금 쌀쌀한 바람이 재롱을 부는 날이었다. 땡피지 정말
따가운 날씨였다. 또 여기는 없지만 아이가 쓴 그 문장 중에 아침에 잠바를 입으면 딱 맞고 낮에 잠바를 입으면 덥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날씨를 느낀 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오늘의 그 지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일기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쓴 나는 오늘에 늘 이렇게 돼지꼬리가 붙어 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지금도 그런 지도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그러면 네가 쓴 일이니까 나는을 빼고 오늘 날짜가 저기 있으니까 오늘을 빼라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이렇게 지도하는 거는 조금 옛날식이라고 할까요? 요즘에는 그렇게 지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몇 가지 한 세 가지. 첫 번째, 형식의 틀로만 다가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나 피곤했어. 그래서 아침에 아이 밥을 못 해주고 늘 시리얼을 타줬어요. 그러다가 월, 화, 수 그러다가 목요일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밥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아침밥을 먹고 나서 학교를 갔지요. 그리고 그날 일기에다 나는 오늘 아침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 어떤 잉여적 요소, 필요 없는 요소가 있을까요? 없지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의 틀로서만 다가가서 나는 오늘 아침 밥을 먹었어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 나는 오늘을 빼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너무나 섭섭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들이 쓰는 모든 글을 이렇게 다 의미를 부여해서 읽어줄 수는 없죠. 안 그래도 너무나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러니까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일단 나는 오늘을 너무나 형식의 틀로만 다가가지 말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1학년은 나는 오늘에 기대어서 글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글을 쓰려면 제일 먼저 글쓰기에 미숙하니까 나는 오늘 엄마랑 시장 갔어요. 나는 오늘 학교를 갔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는 오늘을 1학년은 거기에 기대서 글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1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처음부터 나는 오늘에 너무나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좀 기다려 주셨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나는을 빼고 오늘을 빼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나는 오늘로 쓰지 않고 쓴 글을 보여주는 것. 그게 더 좋은 지도 방법입니다. 다른 아이가 쓴 글을 보기글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의 때를 밝혀서 써라. 이건 뭐냐면 나는 오늘을 빼라가 아니라 오늘 가운데 있었던 언제 있었던 일인지를 구체의 때를 밝혀서 쓰도록 지도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갈 때 혹은 둘째 시간 끝나고 혹은 점심시간에 이런 식으로 구체의 때를 밝혀 쓰도록 알려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지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기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기의 글감 찾기, 날씨 쓰는 문제, 또 나는 오늘을 어떻게 바라봐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